보도가 있었는데요. 정순신 아들 졸업과 동시에 학폭 기록이 삭제됐다. 물론 이거는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너무 특이한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얘가 민사고에서 학폭을 해가지고 법원 판결이랑 상관없이 생기부에 학폭 기록이 남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이 결국 가장 최고의 조치인 전학을 갔어. 강제 전학. 그게 서울에 있는 무슨 모 고등학교라 그런 거죠. 근데 거기서 생기부에서 학폭 기록이 삭제됐어. 참, 이게 졸업 후 2년간 보존돼야 하는데 예외 규정이 있답니다. 예외 규정을 적용받은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학폭의 기록이 그러면은 마지막 학교에서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왜냐면 이게 민사고까지 여파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2 때 안 들어간다면 고3 때 입시 기록에 분명히 적혀 들어가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디서 손을 쓴 것이냐. 이거는 학교 전부 압수수색을 하고도 충분히 남을 사유가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시잖아요, 학폭위원회. 이게 뭐가 있냐면 학폭 조치 결정 이후에 최소 6개월 동안 학교 폭력이 재발하지 않으면 징계 삭제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징계 삭제를 해주는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고, 가해 학생의 반성의 정도와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서 대상인 거예요. 근데 정순신 아들이 반성하고 이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서도 내가 무죄 받았다 같은 거짓말하고 돌아다녔다니까. 요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순신이 손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엄청난 그 압박을 통해 가지고 결국엔 삭제시켜 버렸다. 이게 보는 게 맞죠. 사실은 민사고 졸업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난리를 쳤고 거의 2년간 넘게 이 난리를 쳤기 때문에 민사고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었다라고 보이고요. 전학 간 학교에서 졸업과 동시에 징계 기록을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학 간 학교에서는 새롭게 선생님들한테 수를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학폭위원회 나가시는 분의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근데 사실 실제 학폭에서 이런 조건에 따라서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대부분 보면 제 경험에 의한 거긴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회복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애들 싸우면서 잘할 수 있잖아요. 말 잘못할 수도 있어요. 애들이니까 잘못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애들하고 친해지고 정말로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하고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학생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록을 계속 남겨두는 게 이 학생의 선도 차원에 좋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삭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건은 둘 중에 어느 하나 이루어져 있지 않죠. 가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나는 괜찮다. 사회적으로 회복이 됐고 나는 가해자의 관계도 원만해졌다. 이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갑자기 사라졌다. 되게 이상한 거죠. 아니 사라질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부모의 파워라고 보는 게, 음. 우리 지금 반성하고 있잖아. 너 반성하고 있지? 네. 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삭제하는 뭔가 이렇게 위원회나 뭔가 열어서 삭제를 시켜줬다 이런 건데, 정순신이 아니고 보통 일반인 같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는데, 현직 검사, 특수부 검사라면 얼마든지 압박을 통해서 이거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나는 거의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MBN 단독연화 있었죠. 생기부의 학폭 기록 서울대도 인지했다. 어느 이야기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삭제했다며. 어느 이야기가 맞는 거야? 내가 말씀드리지만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언론인 것처럼 엄청 물어뜯어요. 저런 언론들이 윤석열을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정순신만 물어뜯으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이거 가짜 뉴스라는 거잖아요. 네, 고3 학교에서는 삭제를 했지만 고2까지는 학폭이 이 학교의 큰 이슈였기 때문에 민사고에서는 어느 정도 좀 썼다는 이야기가 아닐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서울대 MBN한테 물어보세요. 서울대 입학 취소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뽑았으니까 입학에 문제 없어라는 쉴드였던 것 같습니다. MBN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학부모가 너무 무경우에 자기 자식 잘못을 일도 인정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인간일 경우
정신 좀 차리라고 부모 교육을 받게 하는데 학부모 특별 교육을 10시간 받았다는 건 진짜 가해학생 학부모 중에서도 탑 오브 탑인 듯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정말로 집요하게 귀찮게 하거나 압박을 해가지고 학폭 기록을 삭제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야, 학교 폭력 사건은 일반 사건과 달라가지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 법을 그 해석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재량이 굉장히 커요. 정말로 어떤 경우도 있냐면 판사님이 이게 학폭 아니고 소년 사건이긴 하지만 판사님이 야 너네들 나랑 같이 캠핑 가 이래가지고 2박 3일 캠핑 갔다고 거기에 대해서 처분을 달리해주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되게 조금 뭐랄까 선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학생을 선도해서 이렇게 건강한 민주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학폭 기록을 삭제하는 시정이 있다면서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자꾸? 그러니까 학폭 전문 변호사가 있대요. 아니 이번에 보도니까. 그러니까 학폭 전문 변호사도 요즘은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대학에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정말로 강남이나 그 좀 이게 가지신 분들은 내 자식의 이런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라도 남지 않게 하려고 정말 수백 수천만 원을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마차님이 저한테 이 학폭 기록을 삭제해 주는데 4천만 원, 5천만 원 받는다더라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는 말을 유도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확인한 왜요? 거 아니기 때문에. 아, 근데 실제로 그런 시장이 있다는 말도 시장이 있다는 겁니다. 4천에서 5천 정도 부르면 이거 지금 전교사들이 들은 적이 되어 있는 있는데 거예요. 저는 확인한 적은 없고 이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는 모릅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업무 방해이기도 하고 이거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건입니다. 이거 엄청 큰 건 터진 거예요 지금. 아니 정순신이. 내가 봤을 때는 이 법꾸라지 법비들이 쓰는 기술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 그 학폭 기록을 삭제해 주는 것도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소년원에 보내는 거랑 같은 비슷한 맥락일 거예요. 그러니까 10대들이 무슨 사고를 쳤을 경우에 얘들을 사회의 영원한 낙오자로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대한 범죄는 형사로 다루지만 소년 범죄로 다루면 전과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법들 또는 아까 말한 학폭 삭제 기록 규정들을 자신들만의 스킬로 그냥 그렇죠. 최대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최대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하는 거고 저는 약간 좀 이걸 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들었던 게 있어요. 그냥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워낙 성격이 모나고 못돼서 드는 건데 저는 두 가지 의문이 들어요. 대부분 학폭 사건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럼 형사고소가 같이 진행됩니다. 네. 왜냐 학대나 강요, 폭행, 모욕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건 그게 없을까요? 피해자가 고발을 하지 왜 않았다는 고소 거죠. 고발을 안 했을까요? 왜 안 했겠어요? 제 아빠가 잘 나가는 검사인데 이거 고소장을 내 가지고 아마도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네요. 네. 그게 첫 번째로 알겠습니다. 드는 생각이고 까먹어버렸다. 알겠다고 예. 하시는 거 우리 방송의 클래스가 이 정도예요. 생방송 중에 까먹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진행할 게 많아. 여기 지금 오늘 방송 내용 중에 100%L도 안 나왔는데 지금 벌써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으면 되냐고. 그 다음 뭐더라 까먹어버렸다. 어쨌건 자살 시도하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실생활의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당하지 않아도 국민적 분노가 생겼던 것 같은데 결국 정순신 시인이 지금 고발을 당해가지고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긴 기대는 거의 안 해요. 안 하죠. 거의 안 하는데 그 소송 수사 착수가 된 내용이 뭐냐면 허위 기재한 혐의.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이나 가족들이 관계된 소송이 있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살짝 빠져나가는데 이제 고발이 된 건데 이게 이제 죄목이 따지면 허위 공문서 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 요거 다른 게로 보면은 뭐 이게 이제 지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없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이건 사문서도 아니야. 표창장도 아니야. 허위 공문서야. 요 징역 4년 이 새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여기 다른 쪽에서 보면은 서울대에 대한 업무방해도 될 수 있어요. 징역 4년짜리야.
업무 방해죠, 당연히. 그쵸. 그리고 이 친구가 정윤성이 로스쿨도 가고 싶어 했었기 때문에 분명히 아빠 친구 로펌에서 봉사활동 했었을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얘한테 따져볼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예리해. 진짜 그랬겠다. 네, 당연히 했겠죠. 정변도 했는데. 제가 아빠 친구를 놓고면서 뭘 해요 하기는. 아, 그 네. 부모인 정순신 부부가 진짜 10시간을 1분도 빠짐없이 들었는지 그것도 조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동영상 찾아가지고 다 분석하고 옆모습이 맞는지 네, 틀린지 다 직접 분석해야죠. 출석했는지. 네. 이재명 대표가 멋있는 이야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정순신 사태는 계급 문제다. 친윤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다. 야, 연구 많이 하셨네. 실제로 그 스카이캐슬인 거지. 그렇죠. 이 계급 문제라는 게 아까 정변이 이야기한 피해자는 왜 고소고발을 하지 않았을까에서도 드러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여주는 학폭위나 고소고발, 그러니까 그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 절차 이외에도 엄청난 압박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 친윤 검찰공화국의 스카이캐슬. 아까 그 초반에 제가 오늘 구성을 할 때 이문정 검사를 넣은 이유랑 상관이 있어요. 최소한 이문정은 그런 일을 안 할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대부분의 공무원들 열심히 살겠지만 공무원 중에서도 특권층의 공무원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기재부 공무원, 검사들, 판사들 이런 자들은 실제로 국민 이위에서 국민들 속이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정순신이한테 준 권력은 누가 준 거예요? 국민이 준 겁니다. 그 국민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야 자기 자식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야. 자기 자식이 중요하면 윤석열한테도 한마디 할게요. 네 마누라가 중요하면 다른 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최소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건 그 친윤 공화국의 스카이캐슬이란 말이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내용 나오냐면은 검증 담당자들이 온통 같은 친윤 검사 식구들이니까 프리패스가 생긴 거다. 이 검증할 때 그런 거잖아요. 야야야야, 그저 뭐 학폭 그게 뭐 중요해? 자 그냥 통과. 그렇죠. 이렇게 된 거죠. 누굴 그쵸? 때린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정순신이 한 거 아닌데. 정순신 아들이 딱 그 사고 아니에요? 정순신 아들이 수사본부장 하는 거 아니고 정순신 내 뭔 상관이냐? 아니 그리고 정순신 입장에서도 나만 아들 빼줬어? 지금 이렇게 나갈 겁니다. 특수부에서 이런 이야기 없었을까요? 학폭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있어서도 서로 눈 감아주고 빼주고 다 했는데 왜 나만 당해?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 사태에서 알 수가 있는 게 누가 도대체 그 논문 표절이라든지 상장 위조라든지 누가 그런 발상을 했을까? 자기네들 삶에서 그 발상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했는데 쟤도 하지 않았을까? 야 뒤져봐. 야 인턴 기록 뒤져봐. 우리 아들 보니까 차 안 나가던데? 야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아 그거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다 야 그거 뒤져봐. 자기네들 수준에서 사고를 하니까 그런 사고가 되고 그런 수사들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되게 심각한 거죠. 예. 참 뭐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려면 저게 당연하다고 느끼면 안 돼요. 그렇죠. 저걸 바꿔내는 게 민주화의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 멀었다. 그러니까 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넘으면 선진국이 아니고요. 2만 5천 불이라도 국민 수준을 올리는 건데 불행은 윤석열의 가장 큰 단점은 지지자들이 정신병자라는 거다는 변희재 씨 말에 다른 말은 동감 안 하지만 이 말은 동감을 합니다. 저래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정순신 사태는 윤석열이 사실상 지명에 생긴 사고예요, 사고. 대형 참사라고. 뭐 정순신 변호사 이번에 뭐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올리지 뭐. 요게 생긴 사고예요. 근데 뭔 검증을 하겠습니까? 자, 이준석이 한 말이에요. 정순신 사태는 전당대회 변수가 아니라 정권의 변수가 될 것이다. 이거 그냥 못 넘어가죠. 조국 그렇게 털릴 때 다 봤기 때문에 정순신은 이거는 훨씬 더 큰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